좋은 아침입니다. 11월 28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. 자, 삼성화재가 1,000만 고객을 돌파했습니다. 예, 어마어마하죠. 이 기사부터 좀 전달해 드리고요.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. 예, 거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 판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총이 무려 2년 반 만에 435조나 늘어섰는데 과연 집값은 누가 올리고 있는지 한 전문가 이야기를 칼럼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삼성화재가 첫 1,000만 고객을 돌파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약 1명꼴로 삼성화재 고객이라는 얘기인데요. 2002년도에 500만 명, 2014년도에 8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이제 2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자, 보게 되면 삼성화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팔고 있는 실손의료보험, 운전자보험, 통합보험 다 최초로 개발했고요. 애니카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보험 시장도 이제 선도를 했었고 365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처음으로 만들었고 뭐 최근엔 인슈어테크 그 뭐 카카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시장에 또 새로운 판도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. 예, 어마어마한 그러한 삼성화재의 이러한 발자취를 통해서 현재 삼성화재는 9월 말 기준으로 85조 원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요. RBCV는 362%로 업계 최상위권을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화재 하면 저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. 우리 실손의료보험 이제 그 표준화 이전과 이후 바뀔 때 엄청나게 그때 뭐 소위 말하면 앉아서도 월초로 뭐 400, 500만 원 판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삼성화재 상품이 종합보험 형태로 이제 저희가 실손과 일반 그 생존보험 담보를 같이 넣었었는데 그때 다 갱신형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. 전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고 그때 업계 관계자와 얘기하면서 우리는 건전성을 중시한다.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. 물론 이제 뭐 이것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튼 뭐 그러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무튼 1,000만 돌파 기념으로 내달 2일부터 예, 이벤트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. 자, 프루덴셜이 나왔습니다. 예, 프루덴셜. 자, 일단 2013년 네덜란드계 ING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알리안츠 빠지고 PCA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루덴셜까지 외자계가 빠지고 있습니다. 이 프루덴셜은 거의 그 지금 자산 규모가 이제 그 18조 9,764억이라고 하고 부채 이렇게 빼면은 결국은 약 3조짜리 회사라고 합니다. 대략 이 3조짜리 회사가 매물로 나온 것이 진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. 첫째, 일단 이 회사를 이제 손에 쥐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먼저 튀어나오겠죠. 다 아시다시피 신한금융 지주가 오렌지라이프 딱 인수하면서 업계 1위로 확 뛰어올랐죠. 그러면서 KB금융지주가 뒤로 밀려났는데 일단 이 KB금융지주랑 신한금융지주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019년 3반 기준으로 자산이 32조 원, 영업이익이 2,502억 원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KB금융지주가 만약에 프루덴셜을 인수하면 뭐 1위 탈환까지는 아니지만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. 그리고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KB 생명보험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합치면 거의 빅5로 생보험계에서 확 뛰어오릅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MG손해보험 인수한다는 의료금융 같은 경우가 손보 생보사를 손해 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쪽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. 뭐 ING 팔아서 돈 엄청 번 MBK 파트너스, 그러니까 PF 운용사들이 또 눈독을 들이고 MBK 파트너스는 사실 이제 그 겸업금지 조항에 묶여가지고 프루덴셜 인수는 어렵겠지만 그 이러한 PF사들이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프루덴셜 같은 경우 이제 그 판매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ING 판매할 때 이제 PBR 비율로 보게 되면 3조 2,500억. 삼성생명이 PBR 기준으로 적용하면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경영 프리미엄 합산하면 2조 정도의 그 매물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. 또 갑자기 프루덴셜이 또 매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수생인 KD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 지금 당연히 몸값이 이렇게 뭐 몸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시장에 이제 갑자기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. 또 얘가 또 뛰쳐나오면서 무튼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들이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고 결국은
뭐 IFRS 17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요번에 철수를 그 결정했다라고 합니다. 1991년도에 국내 영업 시작했고요. 예, 30년을 1년 못 채운 29년 만에 29년 만에 보험 시장에서 이제 한국 보험 시장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뭐 프루덴셜 하면은 여러 가지 기억이 나죠. 뭐 굉장히 그 엘리트 출신의 영업사원분들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들 저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납니다. 제 중학교 동창도 여기서 한 명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시장 한번 볼까요? 예, 부동산 시장. 네,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예, 2년 반 만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총이 435조 늘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어, 전국 아파트 시총이요. 2년 반 만에 400조 늘 때 서울 아파트 시총이 435조 늘었습니다. 예, 지난번에 제 칼럼이나 그 내용 정리한 거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. 제 밴드에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전문가분의 책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 역시 아파트는 서울이구나라는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 지표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분양 쪽에 일하고 있는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예, 언주역 쪽에 빌라인데 방 2개짜리 빌라인데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의 뭐 5억 6억에 육박하는 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뭐 말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이 경기도 그 고양시 고양동 쪽에 있거든요. 거기 군부대 있는 쪽 근처에 있는데요. 그게 제가 중학교 때니까 거의 30년 전이죠. 30년 전에 한 3천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한 5천만 원,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빌라인데. 예, 이 빌라 크기가 지금 당연히 서울에 있으면 5억, 6억짜리인데 예, 물가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않고 있죠. 예, 제가 리모델링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튼 아파트는 어디 어떻게 사느냐 뭐 물론 아파트와 제가 좀 전에 말한 건 빌라 가격 기준인데 어디에 사느냐가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살 집이었기 때문에 예, 거기 어쩔 수 없이 샀지만 예, 지금 생각하면 30년 동안 예, 물가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 예, 그런 얘기 좀 전달해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한 디벨로퍼사가 수도권 남부의 땅을 2017년 말에 사서 이제 지난해 9월에 공사 이제 시작하면서 공사 금액을 이제 도급사에 이제 책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3.3 제곱평방미터당 550만 원으로 그러니까 통상 거의 100만 원까지 뛴 거죠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뛰었냐면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뭐 공기를 연장하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공사 단가가 엄청 올라 버린 거죠. 그래서 실제 1층 올리는데 한 개층 올리는데 4일 걸리던 게 2일 더 걸리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분양 가격이 평당 3.3 제곱평방미터 100만 원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. 근데 그 다른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요.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경우는 가격을 또 제대로 올리지 못해요. 그러니까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가장 직격탄 맞은 게 결국은 뭐 재건축 이나 이제 재개발 쪽이죠. 이쪽 사실 가용 토지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쪽의 사업을 유일하게 이제 공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잡는 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데들이 다 개점 위법 들어가니까 결국은 불똥이 얼로 튑니까? 예. 신규 공급이 막힐 거라는 시장의 불안이 커지니까 결국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. 오늘 아파트 관련 기사 보면 뭐 334대 1인가 경쟁률이 엄청나죠. 그리고 이 아파트를 잡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예, 기존 구주택을 가격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게 30대 젊은 층이 서울 아파트 구매에 가장 큰 손이랍니다. 예.
무려 31.2%를 30대가 지금 매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무튼 이런 제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제도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진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,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. 뭐 저 같은 경우 실손보험을 팔 때 실손보험의 갱신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의 이제 건보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와서, 건보 정책이 굉장히 확대되면 실손보험 반대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, 문케어 들어서고 실손보험이 엄청나게 확대됐죠. 제가 어저께 그 올해 2019년에 나온 보험 기사를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. 진짜 문케어 관련된 건보의 어떤 확대에 대한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, 되레 예를 들어 도수 치료가 그 확대되니까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죠. 그럼 이 환자들이 뭐 합니까? 예, 치료를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게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환자들한테 병원에서는 비급여 다른 진료를 막 이렇게 추천하면서 되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, 지금 건보 재정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. 무튼 예상치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. 이런 것처럼 제도라는 게 정말 실제 시행하다 보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,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뭐 제가 뭐 부동산 관련 전문성은 없는데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. 자,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감 잘 하시고요. 12월 16일 날 제가 서울 역삼동 KP 빌딩 그 WS 5층 강의장에서 2시간 강의를 오후 4시부터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SNS나 밴드에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.